학교는 자신의 목적지를 끝내 닿을 수 없는 곳이라고 인식한다. 끝내 닿을 수 없는 항구 몇 개라며. 네. 그럼 내가 여기 갔어 안 갔어? 근데 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닿을 수 없으니까 못 갔어! 못 갔죠. 근데 어떻게 C에서 인식하냐고. 와, 이게 오답 유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고3 학력평가 리뷰 바로 오늘부터 이제 업로드. 국어부터 되겠는데 잠깐만요. 일단 국어 같은 경우 여러분들 사실상 내가 유튜브 커뮤니티 투표를 올렸을 때 까다로웠던 영역 물어본 질문 거의 웬만하면 90% 이상이 수학 1등을 차지한 경우가 많았는데 국어가 이번에 좀 압도적인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존재할 것 같고, 자, 그다음 뭐냐면 등급컷입니다. 메가스터디 기준 등급컷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시간 등급컷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학력평가이긴 합니다만 90점대 찾아볼 수 없고 1등 컷 83에서 85 화작입니다. 그 심지어 엄매는 78까지 떨어졌습니다. 역대급! 현역들이 친 3월 학력평가에서 엄청난 저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이유가 갑자기 N수생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이 기어 나와가지고 잠깐만 코로나가 중학교 때 있었기 때문에 학습 결손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실제로 난도가 높았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 다예요. 독서는 전반적으로 지문 자체도 읽기가 어려웠을 것 같고 예. 문제도 충분히 함정선지들이 좀 있었다. 예. 문학 같은 경우 지금 현대시가 오답률 1위거든요. 그 문제는 아이들이 굉장히 해석을 많이 못했다는 건데. 맞습니다. 33번이었어요. 그런 문제 난이도가 올라간 것도 있죠. 코로나 시대였던 것도 다 뭐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1등 컷이 지금 나오게 되었다. 등급컷 낮아서 네. 사실은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좋아. 아니 쉽게 나오는 것보다 어렵게 나오는 게 무조건 훨씬 좋아요. 낫기 때문에 여러분 좀 두드러 맞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3번 독서 이론입니다. 자, 독서 동기예요.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2023학년도 6월 모고 매튜 효과. 매튜도 그때도 있었어. 와. 1번에서 완전히 비슷한 함정형이 나왔었거든요. 예. 제가 그때도 그 리뷰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할 때요. 그 범주를 잘 나누는 게 중요해요. 그거를 알고 갔으면 사실 여기서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거지. 자기 결정성 이론에서는 자기 결정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네. 이걸 기준으로 해서 동기의 유형을 나누죠. 그렇게 나눈 게 이제 무동기, 뭐 내적 동기, 외적 동기 이렇게 나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과 같은 기본 심리 욕구 이렇게 나와요. 어쨌든간 기본 심리 욕구에 이제 카테고리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네. 근데 이제 얘네들을 보면 지금 이번 선지에서 헷갈리거든요. 자기결정성 이론에서는 자기결정성 정도에 따라 기본 심리 욕구를 유형하냐. 어허. 근데 우리 친구들은 대충 아까 뭘 유형하고 있었으니까 네. 맞지 않을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근데 그렇죠?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1, 2, 3, 4, 5 다 봐도 이제 답을 고를 수가 없어. 그러니까 1번부터 이렇게 시간을 끌어보면 사실 멘탈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독서요는 1번 나갔다는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 기본 심리 욕구는 여기서 말했던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이런 것들이고, 같은 기본 정도에 따라 지금 나눈 것은 동기의 유형.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독서론에서는 이 케이스 분류들을 좀 잘 하면서 그렇죠. 읽는 게 좋습니다. 글 자체가 길지 않고 심층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분류만 잘 쳤어도 여러분들 1번 충분히 따낼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1번에서 멈춘 친구들은 이제 수능에 좀 적응해야 된다. 독서요로 이제 1번부터 3번에 꼭 적응해서 수능 날은 다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너무 잡지 마시고요. 몇 분 안에 풀면 좋을까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독서로는 네. 원래는 3분에서 4분인데 실전 들어가면 네. 좀 못할 수도 있어. 왜 힘드냐면요, 빨리 풀어야 되는데 다 맞아야 되잖아. 네. 그래서 가장 쫄리는 파트예요. 근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원래대로라면 이제 정답이 막 3번이야. 그러면 이제 3번 고로 넘어가거든, 연습할 때는. 네. 근데 시험장 들어가면 5번 선지까지 다 봐야 되는 거지. 떨리죠. 그렇죠, 떨리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애초에 그냥 여유롭게 한 5분 세팅해놓고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연습할 땐 3, 4분으로 하고 그 다음에 수능장까지 5분 안으로 방어한다, 이런 느낌이면 여러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독서 이론 자체를 처음 경험해요. 독서 이론 자체가 이렇게 풀세트 안에 들어간 거 이제 처음 경험하는 고3 친구들이기 때문에 경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세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일단 가나지문인데 예술철 아까 음악이 나왔어요. 정말 보기 드문.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아. 왜냐면 쇤베르크. 풀어야지 하고 독서를 겨우 넘겼어요. 넘겼는데 갑자기 쇤베르크가 나와버리니까. 예술이에요. 음악은 안 나오겠지? 다 안 나올 거라고 예측을 했지만 갑자기 맞아요. 나와버리니까. 인문에서 나올 수 있는 제재로 예술이 굉장히 예전 것이 되었는데 갑자기 3월 학력평가 일단 때려버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예술을 빙자한 철학지문으로 보는 게 맞고, 예술 철학. 네, 음악적 원리에 대해서 물어보진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낚이지 않았으면 문제 접근 자체는 훨씬 더 잘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8번하고 9번이 독서 전체 오답률 2위, 3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나지문을 갖다가 헉 하고 마지막에 갖고 오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틀릴 수 있는데 중요한 거 9번이에요. 문제는 9번에서 여러분들 독서 전체 오답률 무려 3위가 발생을 합니다. 탑5 안에 들었다는 거예요. 9번의 정답은 1번이거든요.
일단은 요즘 우리가 정말 신경 많이 써야 되는 게 어휘. 그렇죠. 어휘를 우리가 일상에서 생각하는 그 뜻과 네. 사전적인 의미가 다를 때가 꽤 많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아무래도 한자도 잘 접하지 않고 어허. 하다 보니까 의미 해석 자체를 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휘를 좀 우리가 연습을 하긴 해야 되는데 솔직히 헷갈렸을 수 있다고 생각. 왜냐면 해체되다라는 말의 의미에는 흩어지다의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볼게요. 일단 문맥상 A와 E에서 바꿔 쓰기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네. 일단 여러분 A에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반해 쉔베르크 음악에서는 으뜸음 중심의 위계 질서가 해체되고 잠깐만요. 여기 이제 방점이 들어가는데 자 그러면 위계 질서가 해체되었다는 것을 위계 질서가 흩어지고 근데 우리가 벌써 위계 질서가 흩어지고 질서가 흩어지고 뭔가 이상하잖아 벌써. 굉장히 이상함을 느끼기만은 합니다. 근데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5번을 한번 가볼게요. 5번에 많이- 미시적 체험의 중요성을 간과했다. 간과했다. 간과했다는 사실 국어지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표현이죠. 지나쳤다. 아 잠깐 도로를 지나갔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맞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추상적인 힘으로 안 올라갔어. 이게 애초에 그래서 한자를 좀 잘 알면 좋은데 어허. 볼 간자에 지나갈 과자를 써요 애초에. 와. 그래서 대강 보고 지나가는 오, 게 애초에 미친. 간과야. 이미 한자로 끝나네? 그래서 사실 지나다란 뜻이 있고 정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 사전 많이 찾고 용례를 많이 봐야 돼. 왜냐면 간과하다는 다이어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뜻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야. 해체되다는 왜 어렵냐면 예. 다이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랑 결합하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어떤 맥락이 놓이냐에 따라서. 네, 그래서 흩어지다라는 말로 쓰면 이거야. 팀이 해체되다. 그렇죠. 그룹이 해체되다. 이거는 흩어지다라는 의미로 돼요. 위계 질서가 해체된다라는 건 무너지다, 붕괴되다. 그러나 흩어지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다이어 중에 다른 뜻을 올려버렸기 때문에 틀린 거고 간과하다는 한 방에 지나쳤다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5번은 맞게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술 철학 지문이었고요. 8번도 독서 2위입니다, 여러분들. 네.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게 지금 보면 7번, 8번, 뭐 9번 다 지금 딱 작살이 난 거 보니까 제대로 못 읽었어. 이거 나중에 풀어야지 하고 나 넘어갔는데 다시 돌아올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독서가 기존 여러분들 예상보다는 빡세게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인문예술의 항상 이제 핵심인데 예. 결국에는 비교 대조가 좀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좀 유사한 맥락으로 연결되는 것 그리고 좀 구분되는 것들을 잘 나눴으면 좀 덜 헷갈렸을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 솔직히 말하면 오히려 가지문을 읽을만 해요. 네. 이게 수능 특강이었잖아. 건반이 나와버려 그냥. 그러면은 우리가 막 오는 반은 막 계산 때리고 근데 여기 막 뭐 장의도 단위도 이렇게 나와도 그런 개념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음악적 어떤 원리를 묻지 않고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기존의 조성 음악 관습과 그리고 쇤베르크가 제시한 새로운 12음 기법 이 예. 차이 이걸 네. 아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성음악과 관련된 설명 그리고 12음 기법 관련된 설명 요걸 캐치하면 사실 가지문은 괜찮아요. 역시나 그 뚜렷한 범주구문을 체크하고 갔으면은 가지문을 돌파했을 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문은 오히려 괜찮았을 텐데 나지문이 생각보다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레보비츠. 그냥 보면 이게 뭔 말이지 싶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후설에 따르면 우리의 일상적 경험은 의식의 지향성을 통해 구성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들어가잖아. 경험, 의식과 추상적인 언어를 갖다 한 대여섯 개 때려박았어요. 그래서 사실 의식의 지향성 이게 뭐지? 네. 당연히 의문이 찍히잖아. 그래서 원래 추상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이렇게 뒤에 예시를 덧붙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 음악의 경험은 소리라는 물리적 파동에 대한 지각이 아니라 소리의 패턴을 인식하는 의식의 지향성을 매개로 한 현상이던데 예시도 추상적이야. 그렇죠. 의식의 지향성을 여러분들 해체하려고 뒤를 읽었는데 또 의식의 지향성을 또 의식의 여러분들 지향성. 머리를 맞는 거예요. 경험이라는 게 그러니까 의식의 지향성을 통해서 한다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향성 개념을 좀 알면 좋긴 하거든요. 결국에는 의식이 의식을 하고 있는 것 결국 이런 거죠. 사실 이제 그걸 생각하는 게 좀 어렵지. 그러면 실전에서 좀 볼만한 건 뭐냐면 결국 여기서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연적 태도 에서 벗어나서 의식 속 현상만을 탐구하는 현상적 태도로 전환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얘네들이 이제 대조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무조건 구분해야 돼. 여러분들이 자연적 태도에 해당하는 맥락, 현상학적 태도에 해당하는 맥락 요것만 봤어도 사실 이 추상어 처리를 좀 더 가볍게 할 수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문제 그 지문 내에서 이거 좀 대비 좀 쳐달라고 주기 때문에 그 이제 범주는 확실히 구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기 문제가 좀 헷갈렸을 수 있는 건 뭐냐면 5번 선지에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특정한 지향적 체계가 만들어낸 인위적 현상 이렇게 들어가요. 네. 근데 레보비츠가 이제 쇤베르크가 조성음악의 화음을 이렇게 들어가잖아. 조성음악의 화음. 결국에는 이 특정한 지향적 체계가 만드는 인위적 현상 이게 조성음악의 화음 이렇게 연결이 돼. 예. 그래서 기존의 질서 사람들이 당연하게 전제했던 것들 조성음악 이쪽으로 가야 돼요. 예. 이제 그거를 깨부수려고 하는 새로운 것들이 이제 그 반대 개념 이런 식으로 풀면은 훨씬 더 쉽게 풀렸을 건데 네. 그런 생각을 할 틈이 없었지 않았을까. 머릿속에서 무너졌고 결국엔 마지막 남겨서 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부분의 학생들이 풀어낼 수가 없었다. 그치?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가나 지문 이번에 예술이 나왔습니다.
육모택도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 해설 강의도 꼼꼼하게 올릴 테니까 공부할 네. 친구들은 참고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독서 지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경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게- 경제를 못 본 지 좀 오래됐다고 생각을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3월에서 이런 건 안 나오겠지. 이런 건 이제 다 배제된 거 아니었어 했는데 사실 또 어려운 부분이에요. 기업에 대한 이제 공시 의무. 애들이 제로를 하는 거예요. 채권, 증권 그렇죠. 제로를 하거든요. 12번이 오답률, 자, 독서 기준 1위를 차지해 버립니다. 오랜만에 보기들이 날 섰다. 예전 국어 느낌 난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냥 집에서 다시 읽어보면 사실 할만해. 그러니까 이게 막 처음에 어려운 용어들이 떠서 그런데 네. 특징 분류만 잘해주면 구분은 돼요. 그럼 12번은 뭐냐면 완전히 그냥 함정선지야. 잘못 생각한 거야. 보기를 한번 볼게요.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오. 이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니까 공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공시를 안 한 거예요. 안 했어요. 근데 B가 자산관리사 C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고 네. C는 그래서 자신의 고객들이 보였던 주식을 매도해. 잘못된 행동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애들이 뭘 헷갈렸냐면 여기 5번 선지거든요. 네. 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 처벌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 아, C가 왜냐면 어쨌든 뭘 잘못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예. C가 어쨌든 받았으니까 받은 정보를 어쨌든 이용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 거지. 근데 어디가 틀렸냐면 1차 정보 수령자로부터 받은 정보는 아니라는 거야. 왜? C 본인이 누구니까. B가 자산관리사 C한테 얘기해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내부자가 얘한테 바로 얘기한 거죠. 맞아요. 아까 뭐라 했어? 내부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받은 1차 정보 수령자가 C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차 정보 수령자로부터 받은 정보가 애초에 틀렸어요. C 본인이 1차 정보 수령자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아주 어려운 개념은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까딱하다가 좀 틀렸을 수 있다. 이 문제를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딱 떠올랐냐면 이 사회지문 특히 법지문에서도 어떤 것들이 좀 많이 나오냐면 처벌을 해도요. 적용하는 기준이 다를 수가 있어. 네. 채무 불이행 책임이냐 혹은 불법행위 책임이냐에 네. 따라서 직접 당사자랑 제3자를 처벌하는 기준이 달랐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똑같이 처벌하더라도 어떤 책임을 물어서 처벌할 거냐. 이런 패턴들은 사실 우리 문제에서 좋아하는 패턴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알고 그러니까, 있으면 좋습니다. 범주가 꺾였을 때 그런 것만 좀 잘 구분하고 있으면은 보기 문제에서도 안 낚일 수 있다. 좀 무서워 보였지만 답은 그래도 잘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섭죠. 사실 여기까지 읽어나가는 과정, 이 보기까지 뚫어나가는 과정이 너무 사실은 굉장히 더티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지문인데 사실 생명과학 지문 좀 어땠습니까? 이거 혈압이에요. 교육청이랑 평가원의 어떤 차이 중에 하나가 평가원은 요즘에 이제 특정 과학제재에 대해서 좀 오히려 출제를 잘 안 하고 그렇죠. 기술 지문을 좀 위주로 출제를 하잖아요, 보통. 그런데 이제 3월 교육청은 역시나 생명을 꺼냈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도 다 푸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딱 봤을 때 자꾸 어떤 요소들이 계속 나오니까 우리 친구들이 당연히 좀 처음엔 어려웠을 수 있는데 솔직히 다시 읽어보고 정리해보세요. 근데 진짜 정답이 너무 간단해. 그러니까 맞아요. 오답률이 높은 문제가 오답률이 없었습니다. 높지 않아. 그 네. 핵심은 뭐냐면 결국 혈압이 하강할 때랑 상승할 때 관계를 잘 봐줘야 돼요. 그 메커니즘 자체는 이해를 좀 했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게 사실 또 어떤 패턴이냐면 지금 오답률이 그래도 17번이 제일 높죠. 17번. 이게 지금 보면 이제 5번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보면은 은근히 기출들로 오마주를 하긴 한 것 같아. 비타민 K 지문이랑 되게 유사한 패턴인데요. 과정을 엮는 스타일로 또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미친 과정 문제였죠. 근데 여기 보면은 베타 차든지 레닌의 양 감소시켜. 그러면은 레닌은 얘랑 이제 직접적 연결이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브라디키닌 있죠. 얘는 안지오텐신 1 자체는 관여하지 않고 안지오텐신 1이 이제 그 전이기 때문에 네. 직접 연결이 안 되거든요. 과정 연결만 했어도 맞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거야. 이게 어쨌든 이과 학생들은 특히나 생명과학 선택한 친구들은 부드럽게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상위권 친구는 17번까지 맞춰냈겠다 이렇게 일단은 보여집니다. 이제 문학입니다. 첫 번째 지문 전부 다 사실은 비연계예요. EBS 연계가 잘 안 발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동아의 저당 잡힌 사내라는 현대소설이 나왔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당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저당 잡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친구들이 저당도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잖아. 네. 내 인생을 약간 담보 잡혔다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될것 인생에 같아요. 비유하면. 네. 그렇죠. 그냥 평생 일하다 뭐 썩는 거다 뭐 그런 내용의 작품이잖아요. 보면서 굉장히 몰입이 됐나요? 네, 슬퍼지는 그런 작품이고. 저당 잡힌 사내에서 내부와 외부의 경계가 모호한 비현실성은 입구이자 출구인 문의 양면성을 매개로 똑같은 상황이 반복된 서사구조에 구현된다. 되게 좀 웃긴 게 네. 대머리가 예? 어딘가 낯설은 얼굴인데 기억에 남아있는 무수한 대머리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야. 네. 계속 내 환상 속에서 정말 여러 개 무수하게 떠오르는 그런 대머리들. 결국은 짙은 혐오감만을 남겨놓았다. 그게 말하는 게 반복되는 서사구조가 구현하는 비현실성이거든요. 어우. 이게 구체적인 사실이라는 측면보다는 어떤 의식의 어떤 환상. 내용 자체는 사실 괜찮았을 건데 그리고 이거 보기도 오답률이 그렇게 안 높아. 그쵸? 맞아요. 높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발작적인 충동은 완전 대비되는 거거든. 네. 내가 순응하는 것보다 오히려 저항하고 싶은 거거든.
그 맥락이 아예 대비되기 때문에 훨씬 더 풀만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18번 서술 방식 묻는 거 이런 그렇죠. 거 계속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런 거는 잡아놔야지 3월에. 어쨌든 비연기가 또 뭐가 출시될지 모르잖아요 올해. 한 번씩 체험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일단은 복합인데 고전시가 왁스필에 대한 복합이에요. 영삼별곡과 풍서기가 나왔습니다. 고전시가 이렇게 가사 길게 나왔을 때 어. 대부분의 고3 친구들은 굉장히 이것도 풀어줘요. 당황하거든요. 어. 근데 사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네. 어차피 문제에서 묻는 구간의 앞뒤로만 살펴도 웬만한 맥락 다 잡혀요. 선지가 털린다는 거. 고전 시간은 어느 정도 일정한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렇죠?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것 같아 정도만 캐치했으면 여기 물어보는 부분만 해석을 해도 돼. 오케이. 그럼 1번 볼까요? 네. 만고에 한결같이 차고 줄미 있었던가? 한없이 쌓인 물. 자 볼게요. 여기 한없이 쌓인 물이 만고에 한결같이 차고 줄미 있었던가? 줄미 반 있었던가? 이상이 물이로다. 이렇게 들어가죠. 계속 쌓였다라는 거야. 그치? 어어어. 그치? 계속 쌓였다라는 거야 이 맥락이. 만고에 그리고 서리법 보통 반대로 풀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지금 오답률이 높은 게 말이 돼요? 자, 지금? 29번 말씀하시는 네, 거죠? 29번. 아, 3입니다. 채봉의 말하기 방식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래요. 그러면 이거는 더 좋은 게 A만 보면 되거든요. 그렇죠. A의 채봉만 보면 돼요. 왜 결국에는 상위권이 될수록 고전은 별로 안 어렵게 느끼냐면 고전은 현대소설처럼 막 추상적이고 모호하고 막 복잡한 내면 심리 안 나온다면서요. 안 나와요. 그렇죠? 물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네. 누가 언제 어디서 뭐 했냐 이런 심플한 사실을 위주로 물어보게 돼 있거든요. 사실관계. 그 결국 여기 행위 주체야 또. 그럼 봐봐. 이제 와서 소녀의 절개를 지키는 행실이 옳지 않다. 그러니까 옛날에 아버지가 맺어준 그 사람이랑 예. 처음에 마음에 안 들었어. 근데 이제 얼굴 보니까 반한 거야. 소대성한테? 괜찮네. 그래서 우리 아빠 좀 사람 보는 안목이 괜찮네. 네. 그러면서 얼빠였네요. 좋아하게 돼요. 그래서 네. 열심히 기다려. 엄마가 얘 싫어하잖아. 아, 나는 선배 같은 사람이 좋은데서 얘랑 결혼하지 마라. 라고 한 상황입니다. 일단 엄마 봤잖아. 증인 됐잖아. 네. 나 소대성이라 나 결혼하는 거 아빠 앞에서 약속한 거 봤잖아. 네, 이렇게 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내가 남편 기다리겠다는데 왜 그걸 옳지 않다고 하냐. 까지가 이제 자기 얘기고요. 그렇죠. 옛날 초나라 왕이 5살 된 공주에게부터는 고사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백성과 함께 살 것을 밤낮으로 마음에 새기고 막 이래요. 근데 여기서 나온 이 모든 행위의 주체는 이 5살 공주거든. 자기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자기는 어쨌든 그 5살 애처럼 나도 절개를 지키고 싶다. 그렇죠. 이 얘기를 한 건데 예. 여기서 이제 과거에 했던 자신의 결심을 끊임없이 되새겨왔으면 밝혔다. 아, 이게 채봉이 아니라는 아니죠. 거야. 네. 그래서 누가 했는지 정도만 A 내에서 파악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오답률 3위가 되어버렸습니다. 1번 잘 찍어내셔야 되고요. 드디어 최악의 오답률이었습니다. 전체 1위입니다. 33번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다. 현대시 슈바 무슨 말 하는 거냐. 김기림의 아스팔트를 넘어갔더니 김명희 씨의 봄길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길지도 않은 이 현대시에 왜 학생들은 분노하고 있을까? 이건 뭡니까? 김명희의 봄길. 일단 봄 연계야. 이 시는 시 자체만 해석하려고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디테일한 해석은 해설 강의 참고해주시고 33번 교육청의 출제 의도 뭐였을까? 솔직히 말하면 교육청은 그렇게 어렵게 낼 생각은 없었을 거야. 33번 ABC 이거 3점짜리도 아니고 내가 봤을 때 심플하게 낸 거거든요. 자 ABC 이렇게 들어가죠. 김제 봄들인데 이게 사실 복이랑 연계하면 그래서 좋아. 복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봄들판과 바다라는 상이한 공간 이미지 중첩이라서 지금 봄들의 이미지랑 바다 이미지랑 겹쳐요. 일부러 이렇게 서술해. 그러니까 벌써부터 어려운 거야. 왜냐면 이거는 이미지적으로 들어가잖아. 그렇죠? 네네네. 그러면 김제 봄들에서 이 봄들판 거의 건너오는데 바다 이미지 들어오죠. 그렇죠. 심포 어디쯤이고 그리고 또 마지막 항구 몇 개 들어가죠. A에서 의식한다. A에서 B로 향한다. B에서 느끼고 있다. B와 C 사이 놓이는 인식한다. C에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네. 어느 정도 공간에 대한 측면을 묻고 있거든요. 선지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5번 선지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게 화자는 자신의 목적지를 끝내 닿을 수 없는 곳이라고 인식한다. 끝내 닿을 수 없는 항구 몇 개라며. 네. 그럼 내가 여기 갔어 안 갔어? 근데 닿을 수가 없어요. 못 갔죠? 근데 어떻게 C에서 인식하냐고. 와, 빡센데? 와, 이거 진짜. 이 C에서를 빼고 보잖아? 왜냐면 뒷선지는 맞거든? 맞아. 그래서 5번 선지를 안 고르는 거야. 그럼 보통 2번 아니면 4번을 고르게 돼 있어. 그렇죠. 이 C에서 인식한다가 아니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제 생각에는 김명희 씨를 부르는 게 어떨까요? 김명희 선생님을 얘들아 이 정도면 지금 우리에게 뭔 의미가 있냐고. 현대 씨가 빡세다. 솔직히 말하면 또 해석의 방향성도 뭐 하나로 되진 않겠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5번 선지의 논리가 만약에 그 논리라면 너무 하다. 그러니까 이게 오답률 80%가 넘는 오답 1위 문제라고 하면은 너무 속상하다. 속상해. 그러니까 상황 속상해. 너무 속상해요. 요건 진짜 억까다. 이건 아까 어휘 문제에 비해서 훨씬 더 심하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좀 굉장히 좀 똥 덜 싼 느낌으로 마무리가 됐고 화작인데 화작에서 뭐 볼 거 있나요? 화작은 일단 이거 제 오답률 높더라고요. 36번. 어우 뭐 복잡해 보이네. 아니 이게 이거예요.
여기 보면은 자료 3의 관다발 형성층에 대한 설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이것도 좀 여기 잘 생명스럽네. 접합되지 않으면 유의해주세요 하고 이제 그 다음이 대목과 접수 사이 빈틈 생기지 않도록이거든. 네. 근데 여기는 이제 대목과 접수 그 자료가 아니고 관다발 형성층에 대한 거라서 결국에는 자료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를 미리 확인을 하고 가는 게 좋아요. 자, 마지막 업매도 몇 문제 살펴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오히려 또 지문형은 괜찮은데 많이 틀린 게 이거예요. 39번 문법. 매체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 매체를 오답률이 높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거 봐봐. 이거 은근히 이거 헷갈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 언어입니다. 형태소예요. 많은 친구들이 좀 헷갈렸던 거는 기인데요. 네, 그만해. 삶은 실질 형태소가 한 개 포함된 말이고 네. 깨물어는 실질 형태소 두 개 포함된 말이다. 라면 적절한 대답은 O 이렇게 들어가요. 예. 그리고 이 문장이 맞는지 틀린지를 봐야 보는 돼요, 네. 거거든. 깨물. 깨물다 뭐지? 깨가 그러면 접살까? 뭐 어근일까? 뭐 이런 생각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정체가 뭐예요? 깨물다에? 깨어물다에서 이제 어근 들어와서 아. 실질 형태소 두 개 맞거든요. 근데- 깨어물다네. 그럼 두 개네. 맞아요. 어쨌든 합성어인 걸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깨다에서 온 거예요. 깨다. 깨다. 물다보다 깨물다가 더 좀 정확하긴 해. 그러니까 물다는 앙 이런 느낌으로 깨물다. 그러니까 맞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다르지, 얘들아.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언어까지 일단은 맞춰보았어. 어지럽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휘, 현대시 예상치 못했던 분에서 오답률이 높게 튀어나왔고 우리 학생들 참 이런 얘기하기 싫지만 평가스럽지 않았다. 또 국어시험 망친 친구들의 정말 유일한 방패거든요. 앞으로의 국어 공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본 목표가 수능이잖아요. 평가원이랑 교육청의 어떤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나온 차이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냐면 평가원이 최근에 수능에 대해서 네. 발표했잖아요. 예.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내겠다. 사교육은 피하겠다. 그렇죠. 명시하고 EBS 연계를 많이 반영했다. 이게 그러니까. 핵심인데 결국에는 그러면 좀 알아둬야 될 포인트가 이번에 음악 같은 거 나와서 당황했잖아요. 네네. 이게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는 판단이 아니라 오히려 항상 가장 어려웠던 시험을 기준으로 공부를 하는 게 맞죠. 그렇죠. 모든 장르마다 그렇죠. 현대소설 레전드, 현대시 레전드.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이 좀 계속 익숙한 패턴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약점인 부분들까지 싹 다 내가 이것까지 공부해야 돼? 싶은 것까지 다 공부를 하는 게 좋고요. 좋습니다. 고3 친구들 많이 좀 힘 받아 가시고 또 유리쌤 현강 온라인 강의 그리고 강의 듣지 않더라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3월 해설 또 들어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인스타와 유튜브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